이제 오늘 마지막 발제인데요. 3강 진입 위해 필요한 정부의 태세 전환이라는 주제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영선 장관님은 국회의원 4선을 하셨고 국회 법사위원장 또 원내대표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주권국가 등의 저서를 갖다 저술해서 반도체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고 있고 최근에 또 AI 3강 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을 많이 발표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세미나 시작한 지 이제 거의 2시간 다 돼가고 시간이 4시 가까이 돼갑니다. 가장 졸릴 시간이죠. 그래서 애프터눈 티를 마셔야 되는 시간인데 한번 이렇게 기지개 한번 펴보실까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저의 테마는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 AI 3대 강국입니다. 이 AI 3대 강국은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분야의 대표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 AI 3대 강국은 좀 전에 우리 민병두 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AI와 반도체와 관련된 책 반도체 주권국가 그리고 AI 신들의 전쟁에 이어서 9월 초에 3번째 나오는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이게 안 넘어가네요. 50년 전에 약 50년 전에 에드워드 프레드킨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MIT의 컴퓨터 과학자인데요. 우주 138억 년의 역사 가운데 3대 사건을 꼽아라. 뭐냐? 첫째가 우주의 탄생, 두 번째가 생명의 탄생, 그리고 세 번째가 AI의 탄생이다. 그러니까 이 AI의 탄생이라는 것이 138억 년의 역사의 3대 사건에 꼽힐 만큼 대전환의 역사를 가져오는 우리는 그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앞으로 많은 우리한테 놓여있는 과제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즐겁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것은 1900년대의 뉴욕의 맨하탄의 5번가 사진인데요. 저 빨간 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차로 덮여 있던 거리가 1913년, 13년 만에 마차는 한 대이고 모든 것이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는데 약 13년 걸렸어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 2007년에 나왔어요. 2025년입니다. 지금 18년 됐어요. 18년 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AI 챗 GPT가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2년 반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2년 반의 변화에서 과연 AI가 우리 생활에 얼만큼 스며들었나? 어떤 사람들은 거의 80% 스며들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증기기관이 발명됐을 때도 증기기관이 처음에 발명돼서 5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그때서야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확 바꿀 수 있겠구나 라고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뭐야 하나도 바뀐 거 없는데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가능했지만 이 AI의 탄생은 생각의 속도를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찾아오는 그러한 변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요 지도는 전 세계 중에서 AI 전용 데이터 센터가 있는 나라를 점으로 찍은 것입니다. 주로 북반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AI 전용 데이터 센터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 국가 가운데 32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 150개국이 다른 나라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같이 사용하잖아요. 물론 대한민국에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이 데이터 센터 보유를 보면은요.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지금 10위권에 4개가 마크돼 있고 일본도 4개입니다. 캐나다가 5개고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세계의 패권을 지는 가장 전략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지 않, AI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종속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150개국의 데이터 센터가 없는 이 나라들은 데이터 센터를 자기네 것을 만들지 않으면 미국이나 중국 거를 써야 되는지 대한민국 거를 써야 되는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첫째 미국, 두 번째 중국, 세 번째 이 세 번째 한국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다음 네. 자, 전 세계 컴퓨팅 파워 국가별 순위를 보겠습니다. 미국이 단연 1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이고 일본이고 독일이고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 프랑스, 대한민국 9위. 한국이 9위예요. 그러면 이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컴퓨팅 파워를 크게 키우는 겁니다. 이거를 키워야 우리가 석유가 있어야 자동차가 돌아가듯이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앞으로 모든 산업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거는 보유 대수를 중심으로 한 거고요. 이거는 전 세계 컴퓨팅 파워의 국가별 순위인데요. 대한민국은 주로 10위 아니면 9위, 7위 이런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이요. 네. 자, 그러면 한국에는 도대체 AI 데이터 센터 제대로 된 게 도대체 몇 개가 있냐? 컴퓨팅 센터가 데이터 센터가 한 3개쯤 있고요. 슈퍼컴이 한 3개쯤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데이터 센터 가운데 지금 강기정 시장님이 있는 광주 AI 데이터 센터. 이것이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AI를 위해서 만든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예산 지급을 제대로 안 해갖고 현재 지금 절반 정도밖에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네, 그 다음 해주세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 이런 7, 8, 9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AI는 그럼 어느 단계에 와 있냐? 첫째, 퍼셉션 AI. 예를 들어서 AI가 음성을 인식하고 시리, 텍스트를 인식해서 텍스트로 대답을 해주고 이게 초기 단계입니다. 인식하는 AI. 그 다음에 생성형 AI가 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에이전틱 AI인데 에이전틱 AI는 뭐냐? AI가 내 비서가 되는 겁니다. 디지털 비서가 24시간 비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초입에 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올 하반기부터 저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하면서 클라우드는 미국 거를 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자기네 것도 돌리지만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컴퓨팅 파워를 더 키워서 한국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3단계가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휴머노이드 AI. 로봇이 막 사람처럼 다니는 것인데 이 로봇이 사람처럼 다니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지능을 입혀야 되는 그 단계인데 아까 어떤 분이 중국에 갔다 왔더니 지금 가셨네. 그 유 의원님이 중국에 갔다 왔더니 이거 큰일 났다. 중국한테 우리가 이제 이미 지고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이 AI 인터넷 시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아까 노영민 실장이 얘기했던 IT를 시대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전국망을 대한민국의 초고속 인터넷 전국망을 깔고 그 힘으로 지금 지난 20년을 달려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된 거죠. 전 세계에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중에서 전 국토가 이 인터넷망이 깔려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AI 시대는 이미 우리가 중국한테 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피지컬 AI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네, 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저는 대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이 대만이 대한민국은 제조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만이 세계 최고의 AI 제조 강국이 되겠다고 지금 용트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용트림을 하고 있느냐? 대만은 2018년에 국가 차원의
AI 액션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7년, 18년, 19년 요 당시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AI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AI를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선언적 의미의 국가 전략을 주로 발표를 했는데, 이때 대만은 이미 우리가 액션 플랜으로서 AI 제조 강국이 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어요. 물론 이 야심찬 계획을 세우는 데는 TSMC라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 회사가 있고, 젠슨 황,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젠슨 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긴 했지만, 이 대만이 만드는 이 AI 액션 플랜에서 가장 제 눈에 띄는 게 바로 AI 팩토리입니다. 저는 중기문 장관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 팩토리를 한 사람으로서 이걸 딱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이 AI 팩토리는 젠슨 황은 데이터를 지식으로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게 뭐냐? 이 AI 팩토리는요, 요 다음 기존의 데이터를 그 AI 팩토리에다 집어넣으면 이것이 이제 바로 지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 AI 팩토리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도 있고 AI 전용 슈퍼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I 전용 슈퍼컴을 돌려서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그럼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부터는 모든 기업은 2개의 공장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공장은 기존에 제조해서 기존에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거고요. 또 다른 공장은 여기에 인공지능을 얻는 거예요. 자동차를 예를 들면 과거의 자동차에는 인공지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거기에 어디를 찾아가려면 지도를 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바로 거기서 길 안내하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스마트 공장, AI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제조 능력 갖고는 물건의 차별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디자인이 아주 특별하다거나 뭐 이런 거 이외에는.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물건을 선택하냐? 바로 그 제품의 기능이 얼마나 좋냐, 사람이 불편한 걸 얼마나 해소해 주냐 하는 그 인공지능의 역할을 보고 물건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2번째 공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품의 가치를 높인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AI 팩토리에서는 바로 이 인공지능을 바로 생산하겠다.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로 하면은 토큰을 생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큰이 하나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이게 1 토큰이죠. I have 토큰. 그러면 이게 3개니까 3 토큰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여기서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거를 만들어주는 그 인공지능을 대만의 AI 팩토리에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거를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죠. 소버린 AI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한국적 AI. 그러니까 우리만이 갖고 있는 데이터, 우리 공장만이 갖고 있는 데이터, 우리 회사만이 갖고 있는 데이터, 나만이 갖고 있는 데이터, 어떤 특정한 병원이 그 환자의 기록을 갖고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그러면 대만의 AI 팩토리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이거는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데이터, 그런 하드웨어와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나중에 다 만든다고 쳐도 이 데이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대만의 AI 팩토리가 AI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만이 얼마만큼 데이터를 축적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기부 장관 하면서 세계 최초의 민간 협력 제조 특화 AI 플랫폼 캠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코리아 AI Manufacturing Platform.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재부 이거 예산 받느라고 기재부 설득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만약에 이게 각 창원공단이면 창원공단, 부평공단, 그러한 공단에서 만들어지는
공장들의 데이터를 다 축적을 해서 지금 제대로 원래 궤도대로 잘 되고 있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펄펄 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공장 사장님들이 데이터를 내가 왜 줘? 내가 30년, 50년 동안 이거 노하우를 축적한 건데 그거 설득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결국은 이 데이터를 얼마나 우리가 축적하고 정제화하고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데이터 뱅크를 만드느냐.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데이터 댐이라는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이것도 정권 바뀌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쉬운 그런 3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는 There is no life without AI. AI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AI가 국가 기반 산업이 되는 김대중 대통령이 깔았던 인터넷망처럼 AI의 모든 것이 나의 생활에 다 스며드는 그러한 시대가 왔고 우리는 그러한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마지막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